수면 마취란 말은 없어요. 약물의 농도를 좀 세게 쓴다든지 위험하게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농도 이상으로 가면은 전신 마취로 가버립니다. 혼자 자발 호흡을 못 합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기주세요. 수면 마취랑 의식화 진정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르자.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잠자는 마취 아니에요. 수면 마취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그냥 일반인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쉬운 말로 하는 큰 수술할 때 하는 마취는 뭐예요? 전신 마취. 그래서 보통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린 자고 일어나면 수면이라고 하니까 수면 내시경이란 말 말도 안 돼. 수면 대장 내시경 말도 안 되는 거. 수면이란 말은 없습니다. 의식화 진정이 맞는 거고 의식화 진정하든지 전신 마취라든지 의학적으로 수면이란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저기 대가가 있대. 소아들 수면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명 수면 마취라고 불리는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해서 최근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환자한테 의식화 진정을 정말로 제대로 구현을 해냈다면 의식화 진정은 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게 위험하냐? 의식화 진정 말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흔히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전신 마취, 의식화 진정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식화 진정이랑 전신 마취랑 뭐가 틀리냐? 의식화 진정은 모든 반사가 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혼자 자발 호흡을 하고 그에 반해 전신 마취는 보통 근위안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혼자 자발 호흡을 못 합니다. 물론 자발 호흡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라 하면 자발 호흡을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던 양압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혼자 자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식화 진정을 어떤 약물로 어떻게 이뤄내느냐 제일 안전하게 쓰는 약물은 미다졸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약물로도 흔히 많이 들어보신 우유 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로도 의식화 진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어느 농도 이상으로 가면은 의식화 진정에서 전신 마취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반응도 되게 빠르고 효과도 빠르지만 농도 조절을 잘못하면 의식화 진정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전신 마취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프로포폴을 써서 의식화 진정을 하는 경우는 마취과 선생님도 역시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고 일반 클리닉에서는 미다졸람을 많이 쓰게 됩니다. 미다졸람도 역시나 농도에 따라서 깊은 의식화 진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는 않고 좀 안전한 의식화 진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주세요. 고령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나요? 물론 이제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소아들은 정말로 아무래도 성인보다 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 중에 경련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나요? 보통 진정요법을 한다거나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병원에 기량제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박수부터 해서 이런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반응은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했었을 것 같고 이제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기량제 같은 약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산소를 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고 이런 병원들은 그런 게 준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세요. 수면 마취는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어도 될까요? 우선은 너무 수면 마취란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홍보하는 데서 수면이란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면하고는 좀 틀린 거라서 결국은 받기 어려운 무서운 힘든 수술이라는 거를 조금 편하게 공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수면 치료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진정요법을 하는 이유는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많은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어디가 잘 되고 빠르게 되고 한다는 병원들은 대부분 또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의 농도를 좀 세게 쓴다든지 위험하게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말만 일반인들의 말만 듣고 거기 빠르고 좋고 잘 된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이런 것도 되나 이런 것도 있나 얘기도 들어보시고 충분히 상담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정말 무서워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도 계세요. 지금 좀 전에도 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임플란트 여러 개 하셔야 되는데 10대 초반이신데 절로 드시고 안 한다고 하시는 거를 그럼 하나만 해보고 안 아프면 나머지 해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절대 못하겠다. 치과 들어오지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해야죠. 어떻게. 그리고 정말 어린 애기들 병원 근처만 오면 현관문 열기도 전부터 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식화 진정 해야죠.
의식화 진정에도 눈 뜨고 그래요. 다 예능 보면은 피자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막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의식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프다는 얘기 안 할 텐데 탁 건드려도 기주세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은 의료진이 더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